궁금하시죠? 바닥 신호와 반등 신호는 도대체 뭐야? 어떤 신호냐? 일단 야 이게 어떻게 반등 신호야? 반대매매 폭탄 얘기까지 하고 있는 놈이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좀 중요한 키가 될 수 있습니다. 코스피가 하락하니까 코스닥이 하락하니까 반대매매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비토 하지 마시라고 하는 이유가 반대매매가 이렇게 맞을 수가 있고요. 반대매매에 대해서 포지션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뻔히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밀라고 마음먹고 작정 먹고 이제 밀어버리면은 이렇게 답이 안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이 9.1%에 달하고 있습니다. 반대매매 규모가 점차 증가하다가 올 하반기 들어서는 일평균 500억 원이에요. 하루에 500억 원이 넘게 반대매매가 막 나오고 있다고요. 8월에 541억 원, 9월에 530억 원, 10월에 582억 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대매매는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리죠. 그러면은 내가 빌린 돈이 있는데 주가가 하락해요. 그러면 이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증권사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내가 빌려준 원금을 떼일 수 있으니까 그 떼이기 전에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여기다 돈 더 넣던지 아니면은 너 이거 손절시킨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개인들은 이 연락을 받죠. 전화 받죠. 전화 받고 문자 받고 그러면은 무서워가지고 거기다 돈을 더 입금해가지고 더 이제 주가 하락한 만큼 맞추거나 아니면 그냥 청산당하는 거죠. 청산되면은 개장 전에 물량 하한가로 매도하고 이게 개장 전에 한 번, 2시에 한 번인가 물량 나오는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있어가지고 팡팡팡팡 하락장에서 그때 터지거든요. 그럼 지금과 같은 하락장이 펼쳐질 때는 반대매매로 인한 주가 하락이 장기화돼서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악순환이 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비투 규모도 지금 줄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건데 여기 보면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에코프로비움 또 얘네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신용융자 거래 잔고가 크게 늘었다는데 얘네들은 신용 많이 못 쓴다고요. 얘네들은 지금 신용이 막혀 있었고 많이 못 씁니다. 전반적으로 신용 잔고가 늘고 있는 거고 뭐 늘었을 수는 있겠지만 많이 못 늘어납니다. 증권사별로 이게 좀 다르긴 하지만 막아놓은 곳들이 있어가지고 많이 못 늘어요. 어쨌든 간에 뭐 근데 또 스탁론 써서 그런 것도 있고 이래저래 있어갖고 스탁론 반대매매도 최근에 좀 나왔었어요. 2차전지에서 화요일 정도에는 그런 것들도 사실 보긴 봐야 돼요. 그래갖고 2차전지 신용이 없어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무조건적으로 신용하면 또 2차전지 이렇게 가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반대매매 청산에 몰리잖아요. 그럼 누가 웃어요? 저가에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저가에 대거출해된 매도 물량을 싸게 누가 쓸어 담아요. 담으면 어떻게 돼요? 바닥이 지지받고 올라가는 현상들이 발생을 해서 반대매매 시기에는 하락장의 특징이 나온다. 이렇게 빠지다가 이렇게 좀 올라가다 빠지다가 내려갔다가 또 빠지다가 좀 올라가는 척하다가 빠지다가 이게 주기가 이제 짧아져요. 그러다가 그럼 횡보를 하다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전쟁까지 나타났기 때문에 겹악재여갖고 반대매매 청산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반대매매 많아요. 이렇게 보셨다시피 팩트입니다. 지수 하락 부추기고 있는 거 맞아요. 근데 한 가지 확인해야 되는 게 이 증시 하락기에 나타나는 고전적이고 고질적이고 뻔한 패턴이 뭐냐면 첫 번째 기관 혹은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던 거예요. 얘네가 계속 매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매도하는 주가는 하락하죠. 주식은. 그리고 지수가 같이 내려가겠죠. 이거를 담고 있는 지수가 빠지죠.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게 되고 급락이 나타나게 되고 의도적으로 누를 수도 있고 이 핑계로 공매도 더 세게 때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주가가 하락하게 되고 지수가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반대매매가 속출하게 되고 속출하는 반대매매가 점점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규모가 커진 반대매매가 속출하면서 반대매매는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일어나요? 0까지 갈 때까지? 아니죠. 어느 순간 되면 피크를 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반대매매가 피크를 치게 되면 정리가 어느 정도 되고요. 매수세가 다시금 유입이 되고 증시는 우상향하는 패턴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요 방향이 지금 보여지는 요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그래프로 그냥 이 얘기가 그냥 끝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사이언스입니다. 증시는 거의 모든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고전적인 패턴이고 고질적인 패턴이고 뻔한 패턴인데 거의 항상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루어왔습니다. 지금이 비슷한 패턴이에요. 상황이고 일평균 반대매매 규모가 7억 원부터 해갖고 7월부터 500억 원이 맨날 넘어가요. 10월에는 무려 582억 원입니다. 제일 높아요. 반대매매가 미수금 대비 9%가 넘어갑니다. 그럼 당장 이 정도 반대매매가 나왔다고 오늘부터 당장 상승이 나오는 거, 이어가는 거, 급등 계속 나오는 거 그건 아니겠지만 반대매매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피크가 몇 달 동안 친 뒤에는 대체적으로 상승장이 찾아오더라 라는 거예요. 이처럼 국내 증시에 늘어나는 반대매매 이외에 바닥 혹은 바닥 신호에 그러면 힘을 보태는 게 또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뭘 보냐면 전쟁이요. 너 미쳤니? 전쟁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아니 이게 이슈가 있어요. 뭐냐면은 전쟁 발발 초기에는 잘 생각해 보세요. 증시가 급락하거나 변동성이 심화가 됩니다.
9.11 테러 때도 그랬고 되게 안타까운 소식이고 진짜 무서운 소식이고 일어나서 안 되는 거고 사상자가 없어야 되는 건데 반복이 돼요. 이런 일들이. 전쟁의 경중을 따지게 됩니다. 이후에는 변동성이 심화되고 이제 급락을 하고 막 하락하고 안전자산으로 선호하고 막 던지고 막 그래요. 위험자산들을. 그리고 이제 차분하게 따져보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됐고 어떻게 됐고 어떻게 됐고.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면서 진화 속도가 편차가 좀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전쟁은 어떻느냐? 확전을 피하고자 하는 미국의 모습도 지금 지속적으로 보입니다. 국무부 장관을 지금 토니 블링컨을 지금 현장에 급파를 했습니다. 마무드라고 그러네요.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이 사람은 파타당이죠. 여길로 이제 급파를 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로도 전쟁 확산을 억제하려고 갔습니다. 미국은 중재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란이 배후설 나와도 지금 중재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위 네타냐후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이름도 어려요. 만나가지고 연대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고요. 아바스와 만남에 앞서서. 그리고 이게 뭐가 있냐면은 팔레스타인 서한 지구에 파타 있잖아요. 가자 지구는 하마스,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이제 기사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마스는 두 별도의 행정부가 존재를 하는 건데 이 행정부가 있기 때문에 매체들은 블링컨과 아바스 간의 회담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경중을 따질 수 있는 이런 재료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이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도 이러한 지속적으로 전쟁의 확전을 피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소식인 거잖아요. 이란도 하마스 이스라엘 공격에 깜짝 놀랐다. 하마스는 이스라엘 공격을 자체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 보인다고 미국 고위 정보관리인 모건 뮤어는 얘기를 의회에 출석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토니 블링컨도 이번 사건에 연루된 증거는 아직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은 경중을 따져볼 때 확전을 피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는 엄밀히 말하면 하마스하고 전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전쟁의 일부 속에 아랍 국가 내 확전 양상 정도인 상황이다. 지금은 경중을 따져보면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전쟁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유동성을 공급하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자, 얼마 전에 중동 전쟁이 발발하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어쩌면 연준에서 금리에 대해서 혹은 긴축에 대해서 중단하는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 이 핑계를 대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 일이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연준 위원들도 지금 중동 전쟁을 핑계로 더 이상 금리 인상 필요치 않아라고 긴축 중단을 이야기하면서 이 정도면 고금리 상태가 유지가 돼갖고 괜찮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었던 찰나에 중동 전쟁을 대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금리 인상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동 전쟁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미국 국채 금리는 하락합니다. 자, 오늘은 4.699%대까지 올라갔는데 4.5%대까지 지금 내려오기도 했었어요. 미국 국채 금리 하락에 증시는 오히려 상승세죠. 지난주에 몇 퍼센트였어요? 4.8, 정확히 따지면 2%까지 넘어섰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막 고공행진을 하면서 5% 찍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4.5%대까지 내려왔고 현재는 4.699까지 지금 10월 13일 오전 7시 54분 기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년물 역시 5% 아래로 내려오기도 했었고요. 지금 5% 위로 소폭 올라가긴 했지만요. 30년물도 마찬가지로 움직였습니다. 이게 신기하죠. 야, 전쟁이 나면 위험한 거 아니야? 그럴 수 있는데 증시의 성질이 이렇습니다. 코로나 때도 세상이 망할 것 같았잖아요. 근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시장이 빠른 회복과 급등 장세를 이어갔던 것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글로벌 증시 상황으로는 가장 안 좋은 시기에 증시 개선을 위해서 무언가 부양을 할 만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어요. 지금 상황으로는. 고금리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긴축을 연준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지금 고용시장은 좋고 그 다음에 물가는 잘 안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임금 인상을 해달라 그러고 아우성을 치고 진짜 세상이 리세션이고 스태그플레이션이고 어려웠는데 그래서 증시 개선을 해야 되지만 증시 개선책을 내놓기에는 지금 너무나도 상황이 안 좋았는데 이 개선을 위해서 무언가 부양할 만한 필요성을 느끼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전쟁이라는 핑계를 찾아낸 모습도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끝물 신호라고 할 때 나오는 반대 매매가 또다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걸 확인을 하는 거예요. 하락장에서는 사람들이 수익 내기 어렵습니다. 왜요? 부정적인 마인드가 강해져요. 또 심리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쌀 때 못 사고 비쌀 때 사버리는 심리가 있습니다. 하락장에서는 여러분 쌀 때 사자고 기다리잖아요. 내가 10만원짜리 8만원 되면 살 거였는데 막상 8만원 가면은 사요 안 사요 거의. 7만 8천원까지 기다려볼 걸. 이렇게 합니다. 내려갈 땐 더 내려갈까봐 못 삽니다. 근데 상승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10만원짜리가 8만원 갔다가 7만 8천원 기다리는데 8만원 찍고 7만 9천원 찍고 올라가기 시작해서 8만 3천원, 8만 4천원까지 갔어요. 상승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막 그러다가 이게 얼마 갔냐면 다시 10만원 갔어요. 그러면 이제 더 10만원부터 더 올라갈까봐 샀다가 물리고 막 이래요. 예.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이게 장사고 트레이딩의 기본이잖아요. 주식의 기본인데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펼쳐져요. 주식 반등 조짐에도 곧버스를 지르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집니다. 요즘에 개인 투자자들이 곧버스 매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곧버스 투자 개인뿐밖에 없다. 여기 나오죠. 개인만 지금 사고 있다. 지금 코스피가 지금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시장이 역행하는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외국인은 지금 레버리지 투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동 전쟁 나고 시장이 무서운 것 같으니까 개인들은 갑자기 인버스 투자를 하기 시작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시장 역행에 대한 위험성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 요소들을 개인들은 너무 강조하고 부각하는 시장 상황에 대해서 휘둘리는 경향이 있죠.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언론이나 시장 상황이나 이런 찌라시들이나 못된 사람들이 문제긴 한데 너무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도 없고요. 현금 비중만 어느 정도 맞춰놓으시면 돼요. 예, 어느 정도 이제 원칙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자, 지금부터 뭘 보시냐면은 이상하다? 뭐가 이상하다? 이게 오르네? 이상하게 오르네? 야, 여기서 올라? 계속 올라? 이런 얘기가 두세 번 정도 더 나오면 상승장에 이미 접어든 겁니다. 사실 어제 그제도 약간 그렇긴 했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저께는 그런데 어제 이상하다 이게 오르네 그랬잖아요. 이상하다라는 여러분의 그리고 우리의 말 뒤에는 그럴싸한 작은 이유들이 붙어갖고 상승의 큰 이유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예컨대 마치 연준 인사들의 돌변하는 모습들, 중동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유가가 중동 전쟁이 났는데도 오르지 않고 있고 국채 금리가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반대 매매가 극심해지면서 탈탈 털릴 대로 털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하나하나 조금씩 모여가지고 이상하다라는 것들을 이상하지 않다라고 바꿔주고 있던 거죠. 여기다가 이제 삼성전자 턴어라운드에다 LG엔솔 시총 1, 2위 종목들이고 반도체하고 2차 전지에 우리나라 상승을 주도해야 되는 양축인데 얘네들의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나왔다라는 거죠. 자, 언제나 시장은 어떻게 돼요? 무조건적으로 낙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관적인 소문과 소식이 항상 불안한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불안감이 원래 크다고 하시는 분들은 종목 토론방, 커뮤니티 댓글창 여기다가 시간 소비 좀 적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 대전제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전쟁 판세가 확 바뀌거나 분위기가 급격하게 냉랭해질 수 있는 극단적인 상황이 펼쳐지지 않는다는 전제예요. 이거는 그게 펼쳐지면 증시는 냉랭해지는 급락하고 막 그런 냉랭해지는 초기 단계로 돌아올 수 있어서 거기부터 다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다시금 이게 전쟁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악화가 되면 그때는 증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고 먹고 사는 문제로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서 시장 상황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